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들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투나 어휘 하나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마주합니다. 그 사람은 말수가 적은데도 왠지 모르게 귀티가 흘렀던 경험. 반대로 옷차림은 번지르르한데 말 한마디에 쌓은 인상을 받은 기억. 다들 있으시죠? 편안하게 대화하던 중에도 단 한 문장으로 격이 느껴지는 사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말끝에서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 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짧게 건넨 한마디가 오래 남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모습보다 훨씬 강력한 언어의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평소 말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 언어심리 연구팀은 말투에서 사회적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0.6초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신뢰의 매력, 격을 단숨에 판단하는 겁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말투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이자 타인과의 경계를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귀티 있는 사람들의 말 습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겉모습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들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향력 있고 우아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할까요? 지금부터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말,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어떤 말이 진짜 품격을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괜찮습니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여유와 배려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또는 상황이 불편해졌을 때 괜찮아요. 대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표현은 그 사람의 내면, 질서와 타인을 대하는 품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정제된 언어는 정제된 사고에서 나옵니다. 하버드 의대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상류층일수록 완곡한 거절과 수용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상황을 조용히 정리하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언어입니다. 이런 말은 타인을 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우아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두 번째, 시간 괜찮으세요? 겉으로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말은 상대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내가 편하자고 무작정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뢰를 줍니다. 심리학자 로라 브라우닝 박사는 시간에 대한 존중은 인간관계에서 신뢰 형성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그 사람의 전반적인 격을 말해줍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는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그건 제가 놓쳤네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묘한 신뢰가 생깁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체면보다 신뢰를 택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황을 자신의 시선에서 바로잡는 품이 있는 방식입니다. 브렌 브라운 교수는 취약함을 드러내는 능력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제가 잘못했네요. 대신 그건 제가 놓쳤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책임은 지되 감정을 누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쌓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말에서 느껴지는 성숙함이 곧 귀티입니다. 네 번째,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말에는 단순한 동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언어로 다시 인정해 줍니다. 말씀 듣고 보니라는 표현은
상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겸손한 수용입니다. 이 말은 타인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이자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인정 같지만 실제로는 논리와 감정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급 표현입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아이작스는 대화의 품격을 결정짓는 요인을 반응이 아닌 반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바로 반박하거나 고치려 들지 않고 우선 그 안의 의미를 반영해 주는 것. 이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신뢰는 깊어집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대화를 긴장감 없는 공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는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결국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자신의 틀을 유연하게 여는 사람에게서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겸손과 유연함. 이 두 가지가 귀티 있는 사람의 말투에서 동시에 묻어납니다. 다섯 번째, 혹시 제가 도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말은 겉보기엔 배려처럼 들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관계에 건강한 주도권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달라는 이 말은 상대에게 눈치를 보지 말라는 허락이자 동시에 자신이 책임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무례하지 않게 다가서되 지나치게 굽신거리지 않는 이 말의 힘은 매우 큽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인간관계 연구팀은 상호 책임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2배 더 얻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조직이나 가족 내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도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동시에 관계를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을 강요하지 않지만 언제든 도울 수 있다는 준비된 태도. 이것이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도와주고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귀티 있는 사람은 결과와 감사를 기대하기보다 도움이 되는 인간이라는 자신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말은 관계 안에서 책임을 나누고 감정을 정돈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사람의 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귀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투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향과 관계에서의 위험 신호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투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성향, 즉 말만 들어도 경계해야 할 5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티는 단지 품격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말투를 가진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돌려 말하며 책임을 피하는 회피형 말투.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해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을 피해가는 말투입니다. 이 유형은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말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잘못인지 모호하게 흐려지죠. 이런 말투의 핵심은 감정 회피입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갈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브렌 브라운 박사는 이런 유형을 감정 책임 회피자라 부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고 상황만 모면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신뢰는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이 자주 보이는 말투가 들린다면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 상대의 말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비하형 말투.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이 유형은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말투를 씁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교정하려는 목적이 강하죠. 말끝마다 평가가 섞여 있고 듣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투의 내면에는 불안한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 안심되는 마음. 그래서 상대가 가진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기보다 교정하고 비틀려고 합니다. UCLA 심리학 연구소는 이런 유형이 타인의 자율성을 반복적으로 침해한다고 분석합니다. 문제는 이 말투는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참고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깊은 감정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꼭 경계하셔야 합니다.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아도 그 안의 태도는 상대를 꾸준히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유형, 항상 자기 얘기만 하는 중심 집중형 말투. 나도 그런 적 있어요. 그건 저도 예전에. 처음엔 공감처럼 들리지만 계속되면 대화의 중심이 언제나 자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상대의 감정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 꺼내놓는 이 말투는 공감 가장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나 중심으로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죠. 결과적으로 상대는 점점 이야기할 의욕을 잃고 감정이 단절되기 쉽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시겔은 이런 말투가 정서적 무응답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즉, 듣는 듯 보이지만 정작 들은 건 없는 사람. 이 말투가 익숙한 사람 곁에 있다면 자신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대화는 나눔이지 독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유형, 늘 감정을 드러내며 피로를 유발하는 감정 분출형 말투.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죠? 이 유형은 대화 초반부터 자신의 감정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항상 힘들고 늘 억울하고 본인이 감정의 중심에 서 있어야만 대화가 유지됩니다. 문제는 상대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을 말하는 건 나쁠 게 없지만 문제는 배려 없는 방출입니다. 심리학자 엘렌 핸드릭스는 이런 유형을 정서적 점령자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대화 공간을 점령하고 타인의 감정 반응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 말투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처음엔 위로하지만 반복되면 무력감만 남습니다. 결국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관계. 이 유형의 말투가 보인다면 관계의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 사소한 말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응 과민형 말투. 그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형은 상대의 말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입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표현에도 상처받고 방어적으로 대응하죠. 결국 평범한 대화도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런 반응은 자존감보다는 자기 확신 부족에서 나옵니다. 브리검영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의도를 추정해 방어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갈등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 조심하게 되고 결국 진심도 다치게 되죠. 이 유형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투가 반복된다면 말 자체보다는 감정 구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일정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혹시 나도 그랬을까? 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투를 통해 경계해야 할 유형들을 살펴봤지만 말은 곧 습관이고 습관은 어느 순간 무의식이 됩니다. 즉,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고쳐야 할 말 습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격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건 바로 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냥으로 시작하는 말투. 그냥 해봤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괜히 말했네요. 이처럼 그냥이라는 말은 말의 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판단을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지워버리는 습관. 이 말은 내가 내 말에 확신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말투가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내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하버드 대학 언어습관 연구에서는 의미 없는 수식어가 자주 반복될수록 상대의 주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냥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결국 말의 무게를 잃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시작할 때 그냥 대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처럼 주체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과도하게 사과하는 말투. 죄송한데요.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요. 사과는 예의일 수 있지만 지나치면 자기 검열이 됩니다. 특히 질문할 때, 도움 요청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할 때 먼저 사과하는 말투는 상대에게 나의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낮춰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과도한 사과는 수용보다 회피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자꾸 사과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만 써야 그 무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질문은 질문으로, 요청은 요청으로 정확히 말해보세요.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말의 경계입니다. 세 번째, 내 말에 스스로 웃어넘기는 습관. 제가 괜히 오버했죠, 에이 제 생각일 뿐이죠. 제가 좀 유난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말이나 감정을 농담처럼 뭉치는 말투. 겉보기엔 유쾌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심리입니다. 말끝마다 농담을 덧붙이면 진심이 흐려지고 관계도 얕아집니다. 상대는 언제가 진심이고 언제가 가벼운 건지 헷갈리게 되죠. 심리학자 마거린 말러는 감정 표현의 농담화는 정서적 거리두기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가볍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나 자신도 내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진심은 웃음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로 전달될 때 진짜 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감정을 말할 때는 웃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말투로 정확하게 전달해 보세요. 그게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의 말 습관입니다. 말은 곧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에서 마음을 읽고 태도를 가늠하며 가까이 할지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도 오래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말을 쏟아내도 아무런 울림 없이 사라집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그 무게는 그 사람의 삶이 쌓인 결과입니다. 귀티는 잘 차려입은 외모나 고급스러운 물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말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느껴집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이 존엄을 지키는 가장 고유한 방식이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존중을 주고받으며, 말로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말은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을까요?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무심코 뱉은 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를 말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귀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일 겁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말에
여유 있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에서 귀티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연습 가능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질문을 던지고 나면 말의 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말 안에 숨어있던 품격을 꺼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말에서부터 귀티가 나더라고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쓰시는 말 중에서도 이건 고쳐야겠다 또는 이 말은 계속 지켜가야겠다 싶은 표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른 말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사람 사이의 말, 관계의 심리, 그리고 나를 지키는 언어에 대해 깊이 있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